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북 84제곱 아파트 전세 3억에서 4.5억, 서울 고점에 76%까지 뛰어. 동아일보 최동수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세값이 올해 들어 기존 최고가의 76.4%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축 입주가 적은 구인 성동구와 송파구 등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전세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빌라, 기피 현상 심화와 서울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값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발목 잡는 책임준공, 공기 이행 실패의 자금 피상. 머니에스 정영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사업장 PF 잔액 규모는 2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차기자본 대비 4.5배 수준입니다. 시공사 책임준 공기한을 넘긴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5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PF 대출 잔액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특히 6개월 이내 책임준 공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사업장은 8천억 원이며 신탁사 책임준 공기한을 넘겼거나 임박한 사업장의 규모는 총 27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탁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신탁계정대 비율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신탁사들의 재무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책준형 상품은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많은 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위험을 인수한 상품입니다. 현재 리스크 관리 기조 강화와 정상 사업장 완공으로 인해 책준형 사업장 관련 익스포저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과도한 익스포저, 시공사 관련 위험 부실 사업장 장기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강북 아파트도 신고가 속출, 성북구는 전월 대비 3배 증가. 아이뉴스24 이수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4월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강북구의 경우 3월 대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3배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 중랑구, 영등포구, 노원구 순으로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는 2019년 10월 3억 2,500만 원에 거래된 후 지난 4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강남구는 32건, 양천구는 18건, 영등포구는 14건, 마포구는 12건, 성북구는 12건, 강서구는 11건, 동작구는 11건, 은평구는 11건 순으로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이나 한강변 등 고가 아파트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오히려 가격 흐름이 둔화했을 때 추후 희소 가치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 영향으로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위축되었던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불안한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 확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대단지 전세값 1년 새 1.5억 건충, 올해 70%가 갱신 계약. 뉴스원 조용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년 새 1억 원 이상 급등하며 전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서울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구 대표 대단지 SK 북한산시티 84제곱의 경우 최근 전세값이 지난해 초 3억 원대 초반에서 1억 원 이상 오른 4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신규 전세 계약보다는 갱신 계약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SK 북한산시티에서 체결된 전세 거래 28건 중 19건이 갱신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최근 금리가 안정되고 집값이 주춤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들면서 향후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벽이 휘었다? 신축 아파트 역대급하자 논란. MBN 윤도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리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해당 아파트의 예비 입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외벽이 휘어져 있거나 벽면 타일의 수평이 맞지 않고 뒤틀린 모습, 엘리베이터 층수 안내판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각 세대당 평균 150개 이상, 많게는 200개 이상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공용부 또한 심각한 하자로 뒤덮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건설사의 부실 시공을 비난하며 완공 승인을 내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매물 늘어나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 한국경제 더 머니이스트 기사입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매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성장 지역의 경우 인프라, 교육시설, 교통 편의성 등이 수요를 더욱 부추깁니다. 투자 및 투기 목적의 매수 증가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매 건수 증가는 투자 심리의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 변화는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대는 공급량 증가 예상으로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승과 하락 거래 비중, 경제 지수, 시장 참여자 심리, 통화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집값을 형성합니다. 철도 지하화 평가 기준 나왔다. 12월까지 선도 사업지 선정.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필요성, 지하화 계획 합리성, 개발 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 5가지 기준으로 선도 사업지를 평가하고 철도 지하화 방안과 상부 공간 개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도 사업지 선정 후 2-3년 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 50조 원 확보를 위해 공사체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 회수까지는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교통 혼잡 완화, 도시 환경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방대한 사업비 확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의 어려움 극복 등의 과제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이름이 곧 집값인데 평루도 절대 안 돼. 뉴시스 이예슬 기자의 기사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주민들은 분도로 인해 행정력 약화, 세금 낭비, 기업 투자 저조,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재정 자립 어려운 지역만 모아 분도를 하면 경기 남북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 집값이 낮은 편이며 분도로 인해 더욱 저렴한 동네로 낙인 찍힐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도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분도 자체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 주민들은 분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조사 반년 앞당겨 광명시흥지구 개발 속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의 기사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H는 2025년 6월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일정을 단축하고 있으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민간 주택 공급 감소, 우려에 따른 양질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해 11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되어 현대차그룹이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UAM 연계 모빌리티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